중단원이 되는데 지구의 역사, 당연히 지구 역사를 알려면 현재 여러 가지 퇴적층들을, 지층들을 분석해야 될 건데 먼저 그러면 퇴적된 것, 퇴적암, 퇴적 구조, 이런 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적암의 생성 과정. 참고로 퇴적암의 생성 과정도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퇴적암이 되려면 쌓이기만 한다고 퇴적암이 될까? 아니겠지? 당연히 현재 이거 암석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속성작용은 두 가지인데 쌓인 애들, 일단 풍화침식 받아가지고 이들이 운반된 다음에 쌓이게 될 건데 쌓이고 난 뒤에 다져지는 과정. 원래 입자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충분히 다져지고 그리고 교결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다시 앙금이 되면서 굳어지면서 입자들을 결과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준 거. 그걸 교결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정리할게. 생성 과정은 일단은 암석이 풍화 침식돼야 되는 거지. 잘게 부서져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풍화산물, 자, 또는 쇄설물, 자, 또는 퇴적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쇠란 말은 분쇄된 것, 깨졌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근데 잘게 부서진 다음에 깨진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운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운반을 많이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물과 바람이지, 공기지. 그래서 물과 공기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그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당연히 퇴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퇴적이 된 다음에 실제 퇴적만 돼서 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암석화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속성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작용만 할 건데 속성작용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짐작용. 쌓이고 난 뒤에 다져져야 된다. 눌러져야 된다. 참고로 중력을 받을 거니까 하중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작용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중력에 의한 것.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눌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 다짐작용이라 하죠. 자, 여러분들 다지게 되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그걸 우리가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공극이라 한다. 그러면 전체 부피분에 빈 공간들이 있는 그 부피를 우리가 공극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많이 다져질수록 공극율은 어떻게 될까?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맞지? 그러면서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죠. 밀도라고 해서 밀집되어 있는 정도잖아. 눌렀잖아. 됐지? 자, 그래서 입자 사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자, 결과적으로 밀도까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줄고 공극 감소, 밀도 증가. 자, 그래. 먼저 다져지면 빈 공간인 공극이 줄어들게 된다. 그냥 그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야. 쉽지? 자, 이제 교결작용. 교란 말은 교제, 사귄다. 결이란 말은 결합시킨다.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시멘트화 작용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콘크리트 있지? 당장에 우리 벽 보게 되면 이 콘크리트잖아, 맞지? 안에 콘크리트는 시멘트뿐만 아니라 원래 자갈이나 모래 다 섞여 있는 거죠. 원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시멘트죠. 그래서 자갈과 모래들 다 묶어서 잡아주는,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지하수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어.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그 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앙금이 되는 거지. 그런 물질들이 석회석 있죠? 규질, 규소 있지? 그리고 산화철, 철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앙금을 만들면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앙금 만들면서 굳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입자들을 묶어주는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밀도 어떻게 될까? 위에 다짐 말고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밀도는? 부피는 그대로죠. 근데 빈 공간에 다른 물질로 채워주는 거지?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부피는 그대로인데 전체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자, 참고 여러분들 원래 지하수에 석회질이 많이 녹아 있는데 그래서 뭐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대중 목욕탕 가면 최근에 많이 안 가봤지. 목욕탕 가면 여러분 수돗물을 쓸까 지하수를 쓸까? 수돗물 쓰면 돈이 그만 많이 들잖아. 대부분 다 지하수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욕탕 가게 되면 타일과 타일 사이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는 거 많이 본 적 있습니까? 실제 여기 최근에 가게 되면 더 잘 보일 거야. 이게 다 석회질들이야. 굳어버린 거지. 됩니까? 이런 거. 허옇게 돼 있는 거. 이건 변색돼서 누렇게 됐지만 이거 다 석회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중목욕탕 가게 되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다 지하수라서 석회석이 있는 거지. 이게 교결물질을 쓰인다 그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로 태정암의 종류를 할 건데 원래 암석에는 화성암, 변성암, 태정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자, 태정암. 태정암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쇠설성. 쇠란 말은 분쇄됐다 그 말이야. 깨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깨져가지고 잘게 부서져가지고 이들이 쌓인 걸 쇠설성 태정암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퉁화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작은 입자들이 쌓인 걸 쇠설성 태정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정암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 맞지? 자, 셰일. 여러분 셰일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셰일은 이암이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셰일과 이암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입자들, 점토 입자들이 쌓인 걸 셰일 또는 이암이라 그러지. 참고로 셰일과 이암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암은 그래 작은 입자들이 쌓인 게 맞는데 셰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얇은 층으로 차곡차곡 쌓인 형태야. 그래서 어떤 현재 중간중간에 얇은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작은 점토 입자들이 쌓인 것. 진흙 입자들. 자, 두 번째로 사암. 사자가 무슨 사자? 모래 사자. 그런데 모래만 쌓여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점토가 있고 여기에 주가 되는 셰일, 주가 되는 모래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점토에 모래까지 쌓인 거다. 자, 물론 주는 모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크기는 좀 기억하셔야 돼. 이건 바로 모래 입자의 크기야. 16분의 1에서 2mm. 나머지 점토나 또는 자갈의 크기를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래 크기 정도만 알면 이거보다 작으면 점토 입자다. 이거보다 크면 자갈 입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6분의 1에서 2mm.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라는 건 거의 1mm 전에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이 정도 크기를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갈까지 포함된 걸 뭐라 불렀지? 들어봤을 건데? 여감. 그렇지. 자, 그럼 여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갈만 모아서는 태정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토와 모래와 자갈까지. 물론 주는 자갈이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응회암. 자, 일반적으로 셰일과 사암과 여감은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깨져가지고 된 건데 응회암은 쇠설성이긴 한데 좀 다릅니다. 응회암이 뭐냐면 화산재가 쌓인 거야. 화산재가 퇴적돼서 형성된 것. 자, 화산재라는 것은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하늘로 분출돼가지고 날려서 굳어서 떨어진 애들 중에 거의 모래 크기 입자를 말했지? 얘가 주로 쌓였던 게 응회암.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 자, 우리 바닷물에 아니면 일반적인 물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 맞지?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이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 있는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침전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애들은 말이야. 이걸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물이 증발돼 가지고 침전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물속에 녹아 있던 애들이 앙금돼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결과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어쨌거나 물에 녹아 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 자, 그러면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석회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속성작용할 때 교결 물질로 석회암이나 또는 규질, 석회질, 규질, 산화철 이런 얘기를 했었지. 대표적인 게 바로 석회암. 자, 석회암의 화학식은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이게 화학식이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 탄산칼슘이 석회합니다. 자, 그리고 석고. 석고는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aSO4. 이거 황산칼슘이죠. 근데 H2가 붙었다. H2는 그래서 우리가 수화된 황산칼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수화된 물이 붙었다 그 말이지. 자, 모두 다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야. 자, 세 번째로 암염. 염. 소금. 자, 소금의 주성분이 뭐죠? NaCl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이 굳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침전돼서 만들어진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소금 얻을 때 어떻게 하죠? 염전에서 바닷물 가둔 다음에 증발시켜서 얻잖아, 맞지? 계속 퍼뜨려가지고 계속 물을 증발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얻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소금 얻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유럽 가더라도 그렇게 하긴 한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땅을 파서 소금을 얻어. 히말라야, 그렇지. 자, 남미도 좀 그런 게 있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예전에 히말라야 한번 볼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게, 원래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부딪혔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이게 전체 하나의 판이지. 이렇게 대륙도 있지만 주변 바다까지 전체가 하나의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다가 먼저 유라시아 대륙의 해양판이 먼저 부딪히는 거지. 서비판 다음에 나중에 이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 만든 거지. 어느 시대에 만들었다고? 신생대. 기억하면 좋아. 알겠지? 자, 그런데 봐봐. 자, 부딪혀가지고 현재 보면 두 개 대륙 부딪히기 전에 그 사이에는 현재 보면 좁은 바다가 있었겠지? 그러면 물론 그 사이 있던 바다 물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고여있는 곳들이 많았겠지. 엄청나게 많았겠지? 그러면 이것들이 그대로 증발돼가지고 서서히 증발돼서 소금들이 막 쌓여 있었겠지. 그러면서 두 대륙이 부딪히면서 밀려서 막 산까지 올라온 거지. 그 땅 파보면 그건 충분히 나오는 거야. 핑크 솔트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 다른 날 현재 보면 수많은 지각 변동에서 얼마든지 땅 속에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갈게. 자, 하나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처트. 자, 처트는 규질 성분입니다. 규소. 우리가 알고 있는 SI죠? 자, 석영 알갱이가 주가 되는데, 참고로 석영은 화학식으로 SiO2라 그랬어. 우리가 마그마 구분할 때 SiO2 함량 그랬지만, 실제로 Si와 O 1대2로 결합된 석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Si와 O는 원래 실제로 다양한 비율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들을 총칭해서 간단하게 SiO2라 표현한다고 그랬어. 근데 실제 석영은 SiO2 화학식입니다. 자, 이것들이 규산 성분들, 규소와 산소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 이게 처트라고 한다. 자, 세 번째로 유기적 퇴적암. 자,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들의 유해들이 쌓여서 된 걸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퇴적암의 종류야. 생성 과정, 생성 원인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 하면 여러분들 생물들이 쌓였을 땐 퇴적암. 당연히 우리가 화석 연료 중에 뭐 있죠? 석탄, 석유.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쌓였다 얘기를 하지? 주로 식물들이 쌓여서 됐다 얘기를 하지. 상당히 힘들면, 자, 많은 식물들이 우거져가지고 잘 자랐었고, 이것들이 덮여가지고 탄화 과정 거쳐서 된 거야. 자, 근데 석유는 어떻죠? 석유는, 동물들이 되었다 얘기를 하지. 근데 동물들이 막 같이 모여서 다 죽는 거야? 우리 석유 매장된 곳을 보면 엄청난 양이 나오잖아? 그럼 그만큼 많은 동물들이 함께 죽어야 되잖아. 맞나? 다운? 석유. 석유, 오케이. 자, 석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석유는 해양 동물들입니다. 우리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됐지? 약 4km 됐죠? 그러면 약 4km 이 사이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살 거잖아. 근데 물고기보다도 훨씬 많은 게 조류들, 미생물들,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지. 근데 그런 애들 오래 삽니까? 빨리 태어나 빨리 죽어.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사체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지. 동물들이. 결과적으로 이들이 엄청나게 쌓일 거니까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탄화 과정 거치면서 석유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석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식물들의 퇴적에 의한
결과물이다. 자, 석유는 우리가 퇴적층이라고 퇴적암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맞지? 석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석회암. 자, 아까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 있지만 유기적 퇴적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조개 껍질 있죠? 조개 껍질이 바로 탄산칼슘이잖아. 산호 역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나 또는 조개 껍데기들이 현재 쌓여가지고 된 것들 얼마든지 석회암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이와 함께 척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투도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과 척투 두 가지 다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고. 근데 척투 같은 경우에 주로 규질 생물체인데 규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껍질이 바로 규질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방산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작은 미생물들인데 원형 동물 일종인데 단순한 동물이지만 이 역시 껍질이 규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쌓이게 되면 척투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암석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는 됐고, 자, 이제 이것들 예를 한번 볼게. 이게 셰일.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깔 띄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밝은 색깔 띄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점토 입자들, 얇은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얘들은. 자, 그리고 사암, 모래가 주가 되는 것. 자, 자갈까지 포함된 것, 여감. 자, 이게 응해암입니다. 아까 응해암은 뭐가 쌓였다고? 화산, 제약. 오케이. 자, 우리나라 어디서 많이 발견될까? 제주도에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응해암. 자, 이거 석회암. CaCO3. 불순물들, 다른 물질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색깔 띄게 되는 거고, 원래 CaCO3만 있다면 흰색이 될 거야. 석회암. 자, 이게 암염. 자, 우리 소금 입자 보면 현재 6매처로 되어 있잖아, 맞지? 자, 암염, 소금. 자, 이게 핑크솔트. 이것도 암염. 뭐 이런 거 히말라야 산맥에 있다고. 자, 척투. 아까 규질 성분들 쌓인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퇴적 구조 가겠습니다. 오늘 퇴적 구조 중에 두 개만 좀 할게. 자, 퇴적 구조라는 것은 퇴적돼가지고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을 말하는데 얘들은 원래 우리가 오늘 원래는 퇴적 구조가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퇴적 구조마다 만들어진 특정 환경이 있어. 그러면 어떤 퇴적 구조가 나왔다면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독특한 그들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 지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뒤집어졌다면 모양이 뒤집어 보이겠지? 그래서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그걸 역전이라고 해요.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지층이 있다면 이게 반대로 뒤집어진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퇴적 구조가 있다면 퇴적 구조도 함께 뒤집어지겠지? 그러면 그 퇴적 구조 가지고 보고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할게 사층리. 자, 층리 기억납니까? 원래 층리라는 것은 퇴적암이 있으면 퇴적 입자의 종류 또는 크기가 달라져서 층과 층 사이 그 경계선을 우리가 뭐란다? 이걸 층리라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 사층리라 말은 이름에 그 뜻이 다 있습니다. 빗길 사자, 사선 그 말이야.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층리 자체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나? 이걸 사층리라고 한다. 실제 모습은 이거.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현재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아래로 오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사층리가 하나, 둘, 세 개나 생긴 거지. 되겠나? 원래 한 개 세트에서 아래로 오목한 구조를 가집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자, 지금 사진에서도 아래로 오목한 게 보이죠? 됐지? 자, 갑니다. 자, 그림은 있으니까 안 그려도 되고. 자, 갈게. 자, 이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얕은 곳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 얕은 바다. 자, 여러분들 얕은 바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석 현상이 일어난다면 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거 다 해안 부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갯벌 또는 조간대란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조간대라는 것은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고 간조가 되면 바닷물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드러나겠지? 어쨌거나 해안가, 얕은 곳들을 말합니다. 자, 얕은 바다뿐만 아니라 역시 사층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역시 사막, 사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거나 사막이다. 자, 그러면 이 사층리가 만들어진 곳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자, 형성 과정은 물 흐름이나 또는 바람에 의한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의한 이동, 바람에 의한 이동, 이로 인해서 이동이 있는 곳, 운동이 있는 곳에서 일정한 흐름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 흐름, 바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적인 구조 가지고 자, 어느 방향에서 공급되었는지 그 말은 물, 흐름 방향,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자, 바람이나 또는 물 흐름이 어디로 갔을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참고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자, 만약에 내가 공을 여기 위에 올려놨을 때 그냥 현재 경사진 곳을 따라서 그냥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형태는 아래로 오목한 구조고 그리고 경사져 있는 방향대로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까? 만들어진 과정 볼게. 자,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바람에 의해서 퇴적돼가지고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죠? 그걸 사구라 그러지. 자, 잠깐만. 한번 보고 하자. 사구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고 있어. 바람이 불고 있으면 이 사구에, 모래 언덕에 이 오른쪽 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바람 맞으면 뭐 깎여 나가겠지.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바람 막고 있기 때문에 깎여 나갈 거야. 그러면 깎이면서 입자들이 떼굴떼굴 굴러가겠지? 어디로 가? 입자들이 바람 따라서 왼쪽 이동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깎이면서 왼쪽 이동할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왼쪽 이동됐겠지. 또 시간 지나면 오른쪽이 깎이고 이동돼서 또 역시 이렇게 이동되겠지. 계속 이동될 겁니다. 맞나? 결과적으로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층계가 되는 거지. 아래로 오목한 구조. 됩니까? 층층이 쌓여져 있는. 이게 물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 될 수도 있고. 됐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사층이 보게 되면 아래로 오목한 구조고 그리고 경사져 있는 방향으로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 이동 방향도 묻기도 하지만 자,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에서 공급되었는지 이 퇴적 물질이 어느 방향에서 공급된 거죠?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이렇게 묻기도 해. 바람의 방향은 왼쪽으로 또는 물 흐름 방향은 왼쪽으로 흘러가지만 공급된 방향을 말한다면 오른쪽으로부터 온 거잖아, 맞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점이측리. 자, 용어에서 그 뜻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점이측리는 점점 다를 이자. 우리가 다른 의견을 이견이라 하잖아, 맞지? 점점 달라지는 측리 그 말이야. 뭐가 달라지냐면 입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볼게. 자, 이게 바로 점이측리야. 점이측리. 자, 역시 여기도 점이측리가 세 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점이측리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쪽은 크기가 크고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이걸 말해. 점점 달라지는 입자 크기가. 됐습니까?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좀 깊은 곳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도 아래는 자갈들이 있지만 위에는 현재 작은 흙들, 모래들이 있는 거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있으니까 됐고 환경은 참고로 깊은 바다입니다. 깊은 바다, 수심이 깊은 곳. 자, 그래서 깊은 바다일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호수에서 깊은 호수도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수심이 깊다는 거지. 심해. 자, 이런 거야. 자, 우리 지난번에 해저 지형에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평원 배웠잖아, 맞지? 참고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진짜 지진. 그러면 무너짐이 생기겠죠? 그럼 가장 경사져 있는 이 대륙 사면 따라서 깨진 입자들이 다양한 크기의 깨진 입자들이 막 흘러내리겠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저탁류라고 부릅니다. 바닥 저자. 바닥을 따라 흐르는 탁한 흐름. 흙탕물이 막 내려가면 좀 보이겠지. 그걸 말해. 그런데 봐봐. 이 수십만 하더라도 이 차가 얼마쯤 되냐면 1000m 이상이야. 그럼 아주 긴 구간을 흘러내려가는 거지. 자, 이거야. 자, 내가 큰 수조가 있는데 10m짜리 수조가 있어. 10m짜리 수조. 내가 위에서 양동에다가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진흙 넣고 물 부어서 막 흔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위에 수조 위에서 부었어. 그럼 가장 먼저 떨어진 게 누굴까? 자, 진흙이야, 모래야, 자갈이야? 자갈 가장 먼저 떨어지죠.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가장 무거운 놈이 큰 놈들이 빨리 내려오겠지. 그리고 가장 작은 놈이 제일 늦게 내려오겠지? 자연스레 층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점유층리야.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막 내려올 때 꼭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크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막 굴러 내려올 건데 현재 이 긴 구간을 내려오는 동안 크기 큰 놈들이 낙하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내려오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대륙대에 쌓이게 됩니다. 대륙대가 있는 곳이 깊은 곳이잖아. 그래서 심해란 말 쓴 거야. 나눠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맞지? 자, 정리할게. 자, 그래서 깊은 바다가 바로 특히 대륙대가 됩니다. 대륙대. 자, 대륙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만들어지는 과정. 자,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한꺼번에 수심 깊은 곳에 공급이 되면서 쌓여야 되는데 자, 수심이 깊다 보니까 낙하하는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낙하 속도가 빠를 거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밑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퇴적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게 바로 점유층리.